서울 외곽 오래된 아파트 단지. 민수는 늦은 퇴근길에 단지 뒤편으로 난 좁은 길을 걷고 있었다. 그 길은 새로 조성된 단지와 달리 가로등이 희미했고 오래된 나무 사이로 작은 놀이터 하나가 있었다. 낡은 미끄럼틀, 녹슨 철봉, 그리고 삐걱거리는 그네 2개. 그런데 밤 11시가 넘은 시각 놀이터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분명히 3명 정도의 웃음이었다. 맑고 짧은 웃음, 바람처럼 스쳐가는 소리. 민수는 걸음을 멈췄다. 이 시간에 누가 애를 데리고 나왔지? 그는 무심히 고개를 돌려 놀이터를 바라봤다. 그러나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단지 한쪽 그네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민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귓가에 낮은 속삭임이 스쳤다. 아저씨 놀아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놀이터 옆 가로등이 깜빡 꺼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 놀이터 아무도 안 가. 예전에 거기서 애 하나 죽었대. 낮에 그네. 다음 날 낮 민수는 일부러 놀이터를 다시 찾았다. 낮이라 그런지 한결 덜 무서웠다. 모래바닥엔 작은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이 발자국치고는 너무 작았다. 성인 손바닥만큼밖에 되지 않았다. 그네 쪽으로 다가가 보니 한쪽 줄이 낡아 끊어질 듯했다. 손으로 만지자 거칠고 눅눅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말했다. 그거 건드리지 마요. 뒤를 보니 단지 관리소 아저씨였다. 그는 담배를 물고 민수를 보며 말했다. 그네 줄은 몇 번이나 새로 갈았는데 자꾸 끊어져요. 밤마다 꼭 한쪽만. 민수는 대답을 못하고 그네를 바라봤다. 마치 누군가 매달려 있는 듯 그네가 바람도 없는데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사진 속 아이. 며칠 뒤 주말 민수는 딸 소연과 함께 놀이터에 갔다. 아이를 무섭게 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연은 즐겁게 놀았고 민수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집에 돌아와 사진을 확인하던 민수는 숨이 멎었다. 사진 속엔 자신과 소연 뒤로 한 아이가 웃고 있었다. 고개가 옆으로 약간 꺾여 있고 눈이 검게 번져 있었다. 머리는 젖은 듯 축 늘어져 있었다. 그날 밤 프린터에서 갑자기 사진 한 장이 출력됐다. 그 사진엔 같은 아이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모습이었다. 민수는 그 프린트를 찢어버렸지만 다음 날 아침 찢긴 조각이 현관 앞에 니틀리 정리되어 있었다. 엄마를 찾아서. 며칠 뒤 아파트 단톡방에 글이 올라왔다. 혹시 밤마다 엄마 부르는 소리 들으신 분 계세요? 놀이터 쪽에서 자꾸 들려요. 민수는 불길한 기분이 들어 단지 CCTV를 확인했다. 새벽 2시 17분. 놀이터 모래 위에 작은 그림자가 걸어가고 있었다. 조명 아래서 분명히 보였다. 키는 1m 정도, 머리엔 리본이 달려 있었다. 그 그림자는 그네 앞에 멈춰서 입을 열었다. 엄마 나 다쳤어. 그 순간 화면이 지직하고 꺼졌다.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뒤를 돌아봤다. 창문 밖 놀이터의 그네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숨겨진 기록. 민수는 단지 관리소를 찾아가 물었다. 관리소장은 말없이 서류함을 열어 오래된 문서 한 장을 꺼냈다. 사망자 김지아 6세. 사고 장소 1단지 놀이터. 사고 경위 그네줄 끊어짐에 따른 추락사. 민수는 손이 떨렸다. 관리소장이 담담히 말했다. 그때 부모가 이혼 문제로 싸우던 중이었대요. 엄마가 잠깐 전화를 받는 사이 아이가 놀이터에 나갔다가. 민수는 문서를 덮으며 물었다.
그 이후에도 뭔가 있었나요? 관리소장은 담배를 깊게 빨며 말했다. 그 이후로 밤마다 웃음소리가 들렸지. 소연의 친구. 며칠 후부터 소연이 이상했다. 밤마다 혼잣말을 했다. 지아가 오늘은 그네 태워줬어. 지아가 내 머리끈 예쁘대. 민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소연아, 지아는 누구야?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빠는 몰라? 놀이터에 있는 언니야. 밤에만 나와. 그날 밤 소연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났다. 아빠, 지아가 놀자고 불러. 민수는 아이를 꼭 안았다. 그러자 창밖에서 들렸다. 끼익끼익. 바람 한 점 없는 밤 그네가 스스로 흔들리고 있었다. 모래 속의 진실. 놀이터 모래바닥이 패이면서 뭔가 하얀 것이 드러났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경찰이 와서 파헤친 곳엔 작은 유골이 있었다. 작은 신발과 머리끈 그리고 녹슨 그네줄 조각이 함께 나왔다. 관리소장은 얼굴이 창백해져 말했다. 그 아이 결국 못 찾았었는데. 그날 밤 민수는 잠에서 깼다. 딸 소연이 창가에 서 있었다. 아빠, 지아가 이제 집에 간대. 민수가 다가가자 소연의 머리끈이 천천히 바닥에 떨어졌다. 그건 지아의 머리끈이었다. 그네의 끝. 놀이터는 다음 날 완전히 폐쇄됐다. 그네는 철거되고 잔디가 깔렸다. 하지만 민수는 새벽마다 그네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끼익끼익. 창문을 닫아도 귀를 막아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민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지아야, 이제 그만 놀아. 집에 가자. 그 순간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근데 아저씨, 놀이터 바꾸면 또 놀 수 있지? 민수는 숨을 멎은 채 창밖을 봤다. 잔디밭 한가운데 그네도 없는데 무언가가 앉아 있었다. 공중에서 천천히 흔들리는 아이의 그림자. 안녕하세요. 종국 조심하세요. 아침밤 조심하세요. 구독, 좋아 누세요.